그 다음 날부터 타로는 일에 착수해서 제 1대를 모집했으며 잇따라 여러 대대가 편성될 모양이다. 필자는 이 보건대들을 실제 이상으로 중요시하려는 의도는 없다. 반면에 우리의 많은 시민들이 오늘날 그들의 역할을 과장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차라리 훌륭한 행위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결국 악에게 간접적으로 강렬한 찬사를 바치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처럼 훌륭한 행위가 그렇게도 많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그 행위들이 희귀하고 인간 행위에 보다 빈번한 원동력은 악의와 무관심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필자는 그런 생각에는 공감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의 악은 거의가 무지에서 오며 또 선의도 그것이 잘 조명되지 않는다면 악의와 마찬가지로 많은 손실을 끼치게 할 수 있는 법이다. 인간은 악하기보다는 차라리 착한 존재이며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들이란 다소 무지한 편이며 그것은 바로 미덕이나 악덕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가장 절망적인 악덕이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믿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권리를 허락받았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악덕인 것이다. 살인자의 혼은 맹목적인 것이며 가능한 한의 통찰력이 없고서는 참된 선도 아름다운 사랑도 없는 법이다. 따라서 타루의 덕택으로 실현을 본 우리의 보건대는 정말 객관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한다. 필자가 그 의지와 영웅주의에 대해 지나치게 웅변적인 칭송자가 되려 하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중요성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패스트가 당시 모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찢어질 듯하게 만들고 간절하게 해놓은 데 대해서는 이야기꾼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보건대에 몸을 바친 사람들은 사실 그 일을 하는 데에 그토록 대단한 가치를 부여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결심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당시로서는 바로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이 보건대들은 우리 시민들이 패스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었고 시민들에게 질병이 거기에 있으니 그것과 투쟁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부분적이나마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패스트는 몇몇 사람들의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그 본연의 모습, 즉 모든 사람들의 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잘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교사가 2 더하기 2은 4이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가 이 훌륭한 직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로와 그 밖의 사람들이 2 더하기 2은 다름 아닌 4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길 택했다는 것은 찬양할 만한 일이라고 해두자.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이 같은 선의는 그 교사나 그 교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공통되는 것이라고도 해두자. 그런데 명예스럽게도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가 많으며 적어도 필자의 신념에 의하면 그렇다. 그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고 있었다는 반박 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2 더하기 2은 4이라고 흔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형의 벌을 받는 시간이 꼭 오는 법이다. 교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논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떤 보상이냐 또는 벌이냐를 아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2 더하기 2은 실제 4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데 있다. 그 당시에 생명을 내걸고 있었던 우리 시민 가운데 몇몇 사람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패스트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과 투쟁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만 했었던 것이다. 우리 도시의 수많은 새 도덕 탐구자들은 그 당시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그저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돌아다녔던 것이다. 그리고 타루도 리웨도 그의 친구들도 이런저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론은 늘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바였는데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지 투쟁을 해야 되며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모든 문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는다든가 결정적인 별거를 겪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에 있었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패스트를 쳐부수는 일이었다. 이 진리는 참탄을 받을 만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단지 필연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카스텔 영감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현장에서 혈청을 만드는 데에 그의 모든 신념과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리에와 그는 그 도시를 휩쓸고 있는 바로 그 세균 자체를 배양해서 만드는 혈청이 다른 곳에서 온 것보다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를 바랬다. 왜냐하면 그 세균들은 이제까지의 분류에서 나타난 패스트균과는 약간 달랐기 때문이다. 자기가 만든 첫 세균을 빨리 손에 넣길 바랬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로 영웅다운 대라고는 전혀 없는 그랑이 보건대에서 일종의 서기직 같은 업무를 맡기로 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타루가 만든 보건대 가운데 일부는 사실 인구 조밀 지역의 예방을 돕는 작업에 헌신적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지역에 필요한 위생 여건을 끌어들이려 노력했으며 소독이 채 안 된 헛간이라든가 지하실의 수를 파악했다. 또 다른 보건대는 의사의 호별 왕진을 도왔고 패스트 환자의 운반을 책임졌으며 심지어 나중에는 전문 요원이 없는 경우 환자나 사망자를 실어 나르는 차량을 몰기까지 했다. 이 모든 일은 등록이나 통계 작업을 필요로 했는데 그랑이 그 일을 하기로 수락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필자는 류에나 타루 이상으로 그랑이야말로 보건대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조용한 미덕의 실제적인 대표자였다고 평가한다. 그는 바로 그 스스로 선의를 가지고 있었고 서슴없이 자기가 맡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는 다만 자질구레한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을 뿐이다. 다른 일을 하기에는 그는 너무 노쇠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그는 자기 시간을 바칠 수 있었다. 그래서 류에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감사한다고 했을 때 그는 놀라서 말했다. 그건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닌걸요. 패스트가 있으니 자기 방어를 해야지요. 이것은 자명한 얘기입니다. 아, 모든 일이 이토록 단순했으면. 그러더니 자기의 문장에 대해 다시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이따금 저녁 때 그 통계 카드의 일이 끝나면 리웨는 그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타루도 그 대화에 끼어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랑은 점차 눈에 띄게 기쁨을 가지고 두 동지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다. 리웨와 타루는 패스트의 한가운데에서 그랑이 계속하고 있는 그 일을 흥미있게 따라가고 있었다. 결국 그들도 역시 거기에서 일종의 편안한 마음을 찾게 되었다. 그 말을 탄 여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고 타루는 자주 물어보았다. 그러면 그랑은 변함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어요. 하고 뜻모를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랑은 자기가 그 말을 탄 여인에 대해 표현한 우아한이라는 형용사를 단호히 버리고 이제부터는 날씬한이라는 말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더 구체적이지요. 하고 그는 덧붙였다. 언젠가는 그의 두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고친 첫 문장을 읽어주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나절 어떤 날씬한 여인이 훌륭한 밤색 털의 앞말을 타고 블로뉴 숲속에 꽃이 핀 오솔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렇지요. 그랑이 말했다. 그 여인이 좀 더 우리 눈에 잘 들어오죠. 그리고 나는 5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나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이라고 하면 문장이 좀 처지니까요. 그리고는 그는 훌륭한이라는 형용사에 대단히 고심하고 있는 듯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말로는 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화사한 앞말을 단번에 사진으로 찍는 듯이 느껴질 단어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름진이란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데 구체적이긴 하지만 좀 경멸적인 어감이 든다는 것이었다. 윤기 있는 이라는 표현이 한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리듬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여발한 듯이 한 검은 밤색 털의 앞말이라는 표현을 발견했노라고 말했다. 검다는 것은 늘 그가 하는 말이지만 넌지시 우아한 것을 가리킨다는 얘기였다. 그것은 안 돼요. 리에가 말했다. 왜요? 밤색 털의라는 표현은 마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을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어떤 색깔을요? 아니, 어쨌든 검은색이 아닌 색깔을 가리키죠. 그랑은 매우 풀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여기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어려운 일이군요. 화사한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습니까? 타루가 물었다. 그랑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차차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 그는 꽃이 피네라는 표현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아는 것이라곤 오랑과 몽텔리 마루밖에 없으므로 이따금 두 친구에게 불륜의 숲속의 오솔길에는 어떤 모습으로 꽃이 피어 있는지를 물어보곤 했었다. 정확히 말해서 불륜의 숲이 리웨나 타류에게 그랑이 표현한 것 같은 인상을 준 적은 없지만 그 서기의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던 것이다. 그는 그들이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 볼 줄 아는 것은 단지 예술가들 뿐이다. 그러나 의사는 그가 언젠가 몹시 흥분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꽃이 핀을 꽃이 가득 찬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손을 비벼댔다. 마침내 그들이 보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모자를 벗어주십시오. 그는 여발한 듯이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글을 읽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나절 어떤 날씬한 여인이 화사한 밤색 털의 앞말을 타고 꽃이 가득 찬 불로뉴 숲속의 오솔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소리를 크게 내어 읽다 보니 문장 끝머리에 있는 세 단어의 속격들이 어색하게 울려서 그랑은 약간 말을 더듬었다. 그는 기분이 나빠져서 자리에 앉아버렸다. 그리고 나서 의사에게 가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후회한 일이지만 그는 그때 직장에서 멍한 증세를 보였는데 사람이 한 명 줄면 그만큼 자기들 일이 많아졌으므로 다른 직원들은 이를 유감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그가 소속된 과에서는 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래서 국장이 그에게 일정한 봉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해놓아야 할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무랐던 것이다. 아마 국장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 일을 하지 않고 보건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그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오. 나에게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맡은 일이오. 그리고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쓸모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의 직무를 잘 처리하는 일뿐이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머지 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단 말이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랑이 리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의사가 그의 말을 받아 시인했다. 그러나 나는 멍해져서 내 글을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모르겠어요.